아, 내가 체력이 떨어졌나? 아니면 요즘 의지가 좀 약해졌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체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전체 체력은 아직 남아있는데도 다리 특정 부위가 먼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러닝이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러닝하는 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김동신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다 보니 이 야외 러닝 대신 헬스장에서 트레드밀 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달리다 보면 같은 달리기인데도 불구하고 트레드밀만 올라가면 숨은 더 차고 마치 10분이 30분처럼 느껴졌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내가 체력이 떨어졌나? 아니면 요즘 의지가 좀 약해졌나?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체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내 러닝, 특히 트레드밀은 몸과 뇌 그리고 환경 자체가 야외 달리기보다 조금 다른 조건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러닝머신이 유독 더 힘들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트레드밀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각 정보가 주는 보상의 부재입니다. 이 야외에서 달릴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달리는 동안 풍경도 계속 바뀌고 그 자체로 보는 즐거움이 생기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트레드밀에서는 어떤가요? 같은 자리에 서서 한 배경만 계속 보면서 달리게 되죠. 이 몸은 분명히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시각적인 정보는 거의 변하지 않다 보니 우리 뇌에서는 일종의 인지적 부조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뇌는 재미나 보상보다는 호흡이 가쁜 느낌, 심박이 올라가는 느낌, 다리가 무거워지는 피로감 같은 불편한 신호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러닝이 실제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훨씬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1분이 10분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햄스터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기계적으로 뛰고 있는 환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뇌가 금방 지치게 되는 환경입니다. 제가 러닝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야외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다 보면 머릿속 생각도 정리되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안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실제로 달리기는 세로토닌이나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서 우울감이나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실내 러닝 환경에서는 이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쉽게 흐려지고 그 결과 마치 의지가 약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 러닝머신 위에서 TV나 예능, 영상을 보면서 달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방법이 지루함을 줄이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주의가 영상 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운동 자세나 호흡, 리듬 같은 신체 감각에 대한 몰입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화면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놓치게 되고 이게 러닝 효율 저하나 부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특정 근육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달리기지만 실내 러닝과 야외 러닝은 실제로 사용하는 근육의 비중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야외에서 달릴 때는 바닥을 뒤로 밀면서 몸을 앞으로 보내는 말 그대로 밀고 나간다 라는 느낌으로 달리게 되죠. 이 과정에서 엉덩이 근육, 즉 둔근과 뒷허벅지 근육인 햄스트링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게다가 야외에서는 바닥이 완전히 일정하지 않고 미세한 경사나 지면의 반응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근육의 사용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분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러닝을 하고 나면 이 전신 운동을 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에 이 러닝머신에서는 벨트가 발을 뒤로 끌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엉덩이나 뒷허벅지보다는 앞허벅지 그리고 발목 앞쪽 근육에 부담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특정 근육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전체 체력은 아직 남아있는데도 다리 특정 부위가 먼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러닝이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내 페이스와 리듬을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야외에서 달릴 때 보면 우리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금 늦추기도 하고 보폭을 줄이거나 늘리면서 몸이 편한 리듬을 계속 미세하게 조정하거든요.
그런데 러닝머신은 좀 다르죠. 속도를 한번 설정해 두면 그 페이스에 내 몸을 맞춰서 달려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즉, 몸 상태에 맞춰 달리는 게 아니라 기계 리듬에 계속 적응하면서 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보폭이나 착지 리듬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작은 불편감이 생겨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버티게 됩니다. 이러한 미세 조절, 부담이 시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면서 심폐 능력과 상관없이 괜히 더 힘들다 라는 느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닝머신에서는 체력은 아직 남아있는데도 리듬이 깨진 느낌, 몸이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더 자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이 체온 조절이 실내에서 훨씬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야외에서 달릴 때를 생각해보면 이 달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맞바람이 생기잖아요. 이 바람이 땀을 증발하는 걸 도와주고 피부 표면의 열도 함께 식혀주면서 몸이 덜 과열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러닝머신은 어떤가요? 몸은 분명 같은 강도로 뛰고 있는데 실내에서는 바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공기가 정체되다 보니 땀은 잘 마르지 않고 열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혈액을 피부 쪽으로 더 많이 보내게 되고 그만큼 운동하는 근육으로 보낼 수 있는 여유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페이스로 달리고 있어도 심박수가 더 빨리 올라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점점 차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야외 러닝은 내가 달리면서 직접 만들어내는 바람이 꽤 큰데 이 바람이 체온 조절 측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하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 대사량, 즉 에너지 소모가 비슷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야외에서는 냉각 속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러닝머신을 어떻게 해야 덜 힘들고 더 효과적으로 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즘 트레드밀 시설에는 이 화면에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기능이 꽤 있거든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지루함을 달리기 위해 예능 프로그램이나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조금만 찾아보시면 5km 같이 뛰어요, 10km 같이 뛰어요 라는 영상이나 아니면 해외 풍경 좋은 곳을 러닝하는 영상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왕 뛸 거 이런 영상을 보면서 같이 뛰어보면 영상 속 풍경에 집중도 되고 그냥 뛰는 것보다는 훨씬 야외 러닝에 가깝게 느껴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클라인, 즉 경사도 조절입니다. 이건 러닝머신 할 때 약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야외에서 달릴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공기 저항도 있고 지면 반발력도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속도로 달려도 야외 러닝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요. 반면 러닝머신은 바닥이 완전 평평하고 공기 저항도 거의 없다 보니 실제 야외 달리기보다 운동 자극은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트레드밀에서 뛸 때는 경사도를 약 1에서 2% 정도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야외에서 받는 공기 저항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이 무게중심이 미묘하게 바뀌어서 착지가 너무 앞으로 쏠리는 걸 막아줘 무릎의 부담도 줄이고 엉덩이와 종아리 같은 큰 근육을 더 잘 사용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속도 변화입니다. 야외에서 달릴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사실 한 속도로만 계속 달리지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또 초반과 후반 컨디션에 따라 자연스럽게 페이스가 바뀌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 러닝머신은 속도와 경사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 이런 변화가 사라지고 그 자체로 더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머신에서는 의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좀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5분이든 10분이든 A라는 속도로 뛰었으면 다음 5분 내지 10분은 B라는 속도로 뛰는 등 변화를 주기적으로 만들면서 뛰곤 했습니다. 혹은 속도는 좀 유지하되 경사를 1%씩 번갈아 변화를 주는 것도 야외 러닝과 약간 비슷한 자극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지루함이 줄어들고 특정 근육에 쏠리던 부담이 분산될 뿐 아니라 훈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심폐 자극도 더 효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 무작정 같은 속도로 30분을 버티는 것보다 이렇게 리듬을 나눠서 달리는 게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러닝 전문 트레드밀 센터에 가니까 이 서큘레이터나 선풍기가 각 트레드밀 옆에 있어서 바람을 맞으면서 뛰니까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헬스장에서는 사실 이런 시설까지는 잘 안 갖춰준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신 이 트레드밀에 달 수 있는 이 집게가 달린 선풍기나 아니면 휴대용 선풍기를 이용하는 것도 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고 또 러닝 감각을 일깨워 지루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이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체력이 부족해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각적 보상, 근육의 사용, 리듬, 페이스, 체온 조절까지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이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러닝머신은 아무런 생각 없이 뛰면 좀 힘들 수 있는데요. 환경을 조금만 바꿔주면 충분히 좋은 훈련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러닝머신이 힘들어서 포기하려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닝하는 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김동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